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5일 시장 마감이 됐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장중에 등락의 공방이 지속됐습니다. 오늘 시장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 내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수급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오늘 외국인이 7만 7천 주 팔았고요. 기관이 12만 7천 주 순매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5만 7천 주 순매도였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기관들의 매수는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쭉 보면 이번 주 들어서 오늘이 화요일인데 지금 어제 11만 주, 오늘 12만 주, 지난주 이어서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기관이 이렇게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중요해요. 결국은 이렇게 차곡차곡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에너지가 폭발할 때가 올 겁니다. 따라서 메이저인 기관이 이 주식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 4월부터 외국인이 두 종목을 꾸준하게 샀어요. 작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삼성전자가 뭐 5만 원 전후,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뭐 8만 원 전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그 외국인이 샀다고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습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장 큰 손은 기관 투자가고 기관이 이렇게 포인을 산 적이 없었다. 따라서 기관이 이렇게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흐름을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포인의 지금 상승 흐름은 실적 흐름도 있지만 여전히 테마성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테마 흐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테마주로서 지금의 투자 가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흐름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인의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지금 이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좀 더 차트를 좀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지금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인데 이 흐름을 쭉 길게 보세요.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오히려 지난주보다 저점이 좀 높아져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저점이 이번 주는 지금 6만 6천 원대, 5천 원대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 게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일 거래량이 한 350만 주 이상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래량이 한 293만 주 정도 유지가 됐거든요. 따라서 내일,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거래량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나, 그리고 기관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그 다음에 외국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게 좀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장중에 지금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주가를 끌어내려요. 그리고 한번 양봉을 쭉 냈다가 다시 또 끌어내리거든요. 지금 포인의 특성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장중에 단기 트레이딩을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는 낙폭이 큰 이 틈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주식을 지금 사고 있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도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 더 안정적인 게 더 강해요.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큰 장대봉을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옆에 월요일 날 이렇게 7만 천 원 갔다가 이렇게 좀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봉이 길이가 짧아졌다는 거죠. 봉이 얇실해졌잖아. 이 봉이 얇아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극도의 매매를 자제하고 자기 종목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 있는 윗꼬리가 긴 것은 장중에 매물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사자 물량도 있었는데 장중에 이 상승 흐름을 타서 매도하는 흐름도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단기 트레이딩 물량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프로그램 매도를 통한 트레이딩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 300만 주에 담긴 기술적 지표에 담겨 있는 그 투자 심리는 사람들이 팔기 싫어하고
다음 시장을 기다리고 있는 전략이다. 그리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테마주로 물고 있을 때는 이 테마가 지금 올 하반기 늦어도 뭐 12월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테마가 지속되고 있는 한 흐름을 좀 잘 보고 한 번씩 테마가 유지되고 있는 한 테마가 이슈가 부각이 될 때 주가가 한 번씩 점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의 향후 이슈는 지금 21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동해 가스전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지금 잠잠하잖아요. 보통 정부의 회의가 있게 되면 제가 얘기했다시피 회의가 있게 되면 이 후속 회의라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한테 보고하고 물론 내부적으로 장관한테 보고하고 국무총리한테 보고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 관심 정책인 거죠. 대통령 관심 정책은 해당 부처에서 담당 국장이 반드시 챙기게 되어 있고 연내에 이 흐름을 보고하게 되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 후속 회의는 이어질 텐데 그 후속 회의가 잡힘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또 이슈에 따라서 많이 민첩하게 움직일 텐데 향후에 거래량 흐름, 그 다음에 회의 흐름, 그 다음에 주가의 지지력 이 세 가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원주의 흐름은 한국가스공사가 아니에요. GS글로벌도 아니에요. 자원주는 GS글로벌이 오늘도 4,400원까지 갔다가 4,000원 이하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원주의 대장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제 이슈가 국내 동해 가스전 참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게 구체화되면 주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은 좀 여유롭게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미 이제 상사주가 아니라 이번 이슈를 통해서 이 자원주, 에너지주로의 상당히 이미지 메이킹을 했어요. 탈바꿈을 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에 그 포인의 어떤 전략적 가치 투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포인을 집중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보게 되면 포인의 앞으로 향방, 투자 방향, 가치 투자의 방향 그런 것들은 계속 알 수 있도록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김 단장이었고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늦게 출발한 유튜버입니다. 제가 한국경제TV 기자를 거쳐서 투자전략가로 약 5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내공,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 여러분께 아낌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톡커피의 김 단장이었습니다. 다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